쉽게 말해서 스플릿 라운드는 K리그의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K리그의 흥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팡호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K리그의 독특한 리그 진행 방식, 바로 스플릿 라운드의 특징과 그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면 진짜 캐다랄 인정입니다. 2025 시즌 K리그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K리그는 왜 정규 라운드에서 같은 팀을 3번이나 만나면서 홈과 어웨이 경기 수를 다르게 진행하는 걸까요? 또 상위 팀과 하위 팀을 굳이 나누어서 파이널 라운드를 치르는 이유는 뭘까요? 5대 빅리그를 비롯해 이웃나라 일본의 J리그까지 대부분의 해외리그에서는 홈과 원정에서 한 번씩 만나 총 2라운드 풀리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 팀으로 구성된 리그는 17개 팀과 2번씩 경기를 치러 총 34경기를 소화하고 20개 팀으로 이루어진 리그는 19개 상대팀과 2번씩 만나 38경기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K리그는 참가 구단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2025 시즌 기준 K리그 1에는 총 12개 팀이 참가하고 있죠. K리그는 해외리그만큼의 충분한 경기 수를 확보하기 위해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균형을 약간 감수하더라도 각 팀과 3번씩 맞붙는 3라운드 풀리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총 33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과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을 나누어 5경기를 추가로 진행하는 스플릿 라운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플릿 라운드를 통해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으로 나누게 되면 6위팀과 7위팀의 승점이 역전되더라도 최종 순위는 변하지 않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0 시즌 광주FC는 구단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인 리그 6위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지만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승점 25점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당시 11위였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점보다 낮은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스플릿에 속했기 때문에 최종 6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파이널 라운드 막바지가 되면 응원하는 구단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강등권 진출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K리그를 즐기는 또 다른 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고로 과거 스플릿 라운드,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이라고 불리던 명칭은 현재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A그룹, 파이널 B그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이 상스, 하스와 같은 줄임말로 부르며 친숙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스플릿 제도가 단순히 참가 구단 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플릿 시스템은 분명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쟁의 극대화입니다. 성적이 좋은 팀끼리 그리고 강등권에 놓인 팀끼리 맞붙게 함으로써 시즌 막판까지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운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최종 2경기를 남겨둔 시점에 12위 팀이 리그 1위와 2위 팀과 경기를 치르고 11위 팀은 9위와 10위 팀을 상대한다면 아무래도 12위 팀이 승점을 얻기 더 어려워 강등 경쟁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경기를 하위권 구단들끼리만 맞붙도록 편성함으로써 더욱 치열하고 재미있는 리그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2023 시즌 리그 11위 강원FC와 12위 수원 삼성의 경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두 구단은 리그 최종 라운드인 38라운드에서 만났는데 경기 전까지 양팀 모두에게 자동 강등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강등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은 하위 스플릿의 강등 경쟁뿐만 아니라 상위 스플릿의 우승 경쟁이나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요소는 리그의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K리그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애매한 중위권 구단의 경우 파이널 라운드에 비에 진입한 후 남은 잔여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더라도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이가 커서 강등권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시즌 FC 서울이 그런 경우인데요. 리그 7위, 승점 47점으로 파이널 B에 진출했지만 당시 10위 수원FC와의 승점 차이가 16점이나 되면서 남은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잔류가 확정된 케이스였습니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유망주나 새로운 전술을 테스트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긴 합니다만 리그 막판의 긴장감은 다소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바로 개인 기록 경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위 스플릿에 속한 선수와 하위 스플릿에 속한 선수가 득점함을 다툴 때 이런 쪽으로 상위 스플릿에 있는 선수가 더 강한 팀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데이터들을 보면 하위 스플릿 소속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경우는 단 2번뿐이긴 합니다. 2019 시즌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친 수원 삼성의 타가트 선수, 그리고 2024 시즌 강등되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호사 선수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그리고 2025 시즌 현재 파이널 B그룹이 확정된 수원FC의 싸박 선수가 리그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을 눈앞에서 아쉽게 놓치는 선수 개인에게는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즌인 2026 시즌부터 프로팀이 3개 더 늘어나 총 29개 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 구단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 다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종합해본 결과 1부 리그를 기준으로 14개, 16개 혹은 18개 팀 체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14개 팀 체제의 경우 정규 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를 모두 1호빈으로 돌려서 홈과 원정 경기 수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공정하고 치르는 경기 수도 38경기로 지금이랑 똑같다는 특징이 있고 16개 팀 체제로 정규 라운드 1호빈 풀리그, 스플릿 라운드 1루빈으로 총 37경기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개 팀 체제로 분데스리가와 동일한 2루빈 풀리그 방식으로 34경기를 치르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1부 리그 구단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팬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2부 리그 구단을 1부 리그로 자동 승격시키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현재 K리그는 1부 리그 최하위 팀이 자동 강등되고 2부 리그 우승팀이 자동 승격됩니다. 그리고 1부 리그 12와 11위 팀과 2부 리그 2위부터 5위 팀까지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하여 승격과 강등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여기서 1부 리그를 14개 구단으로 재편성한다고 가정할 때 승강 플레이오프와 무관하게 2부 리그 구단 중 2개 구단을 자동 승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K리그2 1위와 2위를 일단 자동 승격시킨 후 K리그1 최하위와 K리그2 3위의 자동 승강을 결정하고 K리그2 4위부터 7위까지의 구단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K리그1의 기존 강등권 순위인 10위, 11위 혹은 12위까지 강등 유예를 준 다음 K리그2 1위와 2위 팀을 자동 승격시키고 3위부터 5위까지의 구단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러 한 팀을 승격시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K리그2 7위 팀은 2부 리그에서도 중위권인데 이 팀에게 승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 리그의 질적 측면에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유사한 사례가 2020 시즌에 있었는데요. 상주 상무가 김천 상무로 연고지를 변경하면서 재창단하는 과정에서 K리그2로 자동 강등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 상주 상무는 리그 4위를 기록하고도 강등되었고 이 덕분에 당시 리그 11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그냥 잔류했고 K리그2 2위와 3위, 4위 팀 간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리한 수원FC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자동 승격한 적이 있습니다. 연맹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어떤 구단이 혜택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오늘은 K리그가 가진 독특한 리그 시스템인 스플릿 시스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스플릿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축구에 미친 나머지 1년에 40번도 넘게 직관을 다니는 팡어TV입니다. 생생한 K리그 직관 후기와 다양한 K리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독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